출근을 위해 버스에 오른 김주희 씨. 살짝 열어둔 유리창창 틈으로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그녀. 하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회사에서도 계속됩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봐야 하는 그녀는 오전 내내 모니터를 보고 나면 눈 가장자리엔 어김없이 눈물이 고이고 책상에는 눈물을 닦은 휴지가 쌓여갑니다. 눈물 때문에 번져버린 메이크업을 고치는 김주희 씨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 하루를 넘깁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출근을 위해 세수를 하던 그녀는 불편함을 느끼고 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눈은 붉게 충혈돼 있고 눈 앞꼬리 부분은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누르자 고름처럼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순히 눈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눈물. 혹시 눈이 보내는 이형 신호였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일상을 눈물바다로 만든 원인은 바로 눈물길 막힘. 지금부터 저 메디엘이 당신이 몰랐던 눈물의 비밀, 눈물길 막힘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메디엘이에요. 오늘은 안과 전문의 차무병 원장님과 함께 눈물길 막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눈물길 막힘이라는 건 뭐고 왜 생기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눈에 고여 있다가 코로 흘러내려가는 통로가 있는데 흔히 이것을 눈물길이라고 합니다. 이 눈물길이 막힌 상태를 눈물길 막힘 또는 폐쇄라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막힐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여러 원인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눈물길 막힘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넘쳐 흐르듯이 눈물길이 막히면 눈물이 고이거나 심하면 뺨으로 흘러 넘치고 물도 고이면 썩듯이 눈물 고인 눈에 염증이 생겨 눈곱, 충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넘치는 눈물을 자주 닦으니까 눈 주위가 짓물러 따갑고 피부도 상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고인 눈물 때문에 침침하고 흐려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물길 막힘은 신생아들에게 주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천적으로 잘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간혹 신생아들 중 드물게 약 5에서 6%에서 눈물길 아래쪽이 얇은 막으로 막혀 눈물 고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는 눈물길 주변을 다치거나 눈물길 주변의 종양의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 후 심한 결막염이나 비염 등의 염증에서도 올 수 있고요. 특히 노화 과정 중 눈물길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길 막힘 자가치크법이 있을까요? 날씨가 춥다든지 어떤 자극적인 것에 눈이 노출되면 평소보다 당연히 눈물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과도하게 고이고 또한 흘러 넘치면 눈물길 막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눈물이 고이는 것과는 증상이 다른 거죠? 안구건조증은 눈에 눈물이 부족하거나 염증 등에 의해 생기는데 간혹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이 많으면서도 건조한 증상을 느끼는 거죠. 먼저 눈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적당한 양의 눈물은 눈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눈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각막과 결막에 영양분도 공급해 줍니다. 이런 눈물이 부족하면 시고 따갑고 모래가 들어있는 듯한 이물감 등 여러 건조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 눈물샘에서는 평소보다 과도하게 눈물을 만들어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간혹 심한 건조증의 치료 과정에서 눈물점을 플러그로 막아 눈물의 배출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눈물이 고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비염이나 코막힘이 심하면 눈물길 막힘도 잘 생기나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눈물길은 코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염, 만성 코막힘, 코 점막에 부종이 있을 경우 눈물길 주변이 좁아지거나 쉽게 막혀 눈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반복된 분들은 눈물길 주변에 염증이 자주 생겨 막힘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비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눈물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코질환이 있는 분들은 눈물 증상이 생길 경우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물길이 막힌 건지 아니면 단순한 염증인지 집에서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완벽한 구분은 어렵지만 증상의 양상을 보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눈 앞머리 쪽이 붓고 누르면 물컹한 느낌이나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면 눈물길 막힘 가능성이 높고요. 단순 결막염은 눈 전체가 충혈되고 가려움이나 화끈거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깜빡이면 잠시 편해지거나 바람 쐬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진다면 건성아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적인 검사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눈물길 막힘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 눈물길 막힘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안과에서는 눈물길 막힘이 의심되면 주사기에 생리식염수를 넣어 눈물점에서 코로 흘러보내 눈물길이 막혔는지를 확인합니다. 염증에 의해 막힌 경우에는 적절한 소염제, 항생제 등으로 염증을 치료하고 눈물길이 좁아졌거나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방사선 촬영을 통해 막힌 위치를 확인한 후 실리콘 관을 삽입해 눈물길을 넓혀주거나 내시경을 통해 새로운 눈물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신생아들에게 생긴 눈물길 막힘은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신생아들은 태어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막염이 생겨 눈곱, 눈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잘 놀 때도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는 선천성 눈물길 막힘을 의심해야 합니다. 약 80에서 90%는 일세경에 저절로 좋아지지만 간혹 눈물길 마사지를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눈물길을 뚫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물길 막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눈물이 코로 흘러내리며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노폐물 등을 청소하는 역할도 하는데 눈물이 고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남아 결막염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눈물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있으며 고름이 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 주위 피부가 눈물에 계속 노출되어 짓무르고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후에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눈물길 막힘 치료는 원인과 부위에 따라 달라 재발률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 효과가 좋고 제대로 열어 만지면 재발률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만 염증을 자주 반복하는 경우, 코 안쪽 구조가 좁은 경우, 스스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엔 재발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치료 후 일정 기간은 눈, 코를 세게 비비지 않고 감기나 비염이 심할 때 코를 과하게 풀지 않기, 의사가 안내한 세척,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경과 관찰만 잘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유지됩니다. 그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눈물길 막힘은 계절과 크게 관계가 있다? 눈물길 막힘이 계절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코감기나 비염 등으로 코에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추운 날씨나 찬바람이 불면 눈에 자극이 되어 평소보다 눈물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외출 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껴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길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생활 속 관리법이 있나요? 평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눈 주위를 청결히 하고 눈물이 고일 때는 눈 안쪽을 코 쪽으로 부드럽게 누르는 마사지를 해주면 막힌 곳을 뚫어주지는 못하지만 분비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너무 눈을 비비거나 심하게 닦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눈물길 막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소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의 시작. 혹시 눈물이 자주 흐르거나 계속 신경 쓰인다면 안과 검진에 꼭 받아보세요. 레디엘은 여러분의 눈이 항상 맑고 편안하길 바라니까요. 오늘 유익한 말씀해주신 안과 전문의 차무경 원장님 감사합니다. 레디엘의 눈물길 막힘 미스터리 완벽 해결. 눈물길 막힘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코로 흘러내려가는 통로인 눈물길이 막힌 상태를 뜻해요. 신생아일 때 주로 발생해서 대부분 띠셀을 전후에 저절로 좋아지지만 눈물길 주변을 다치거나 눈물길 주변의 종양, 심한 결막염이나 비염, 특히 노화 과정에서 눈물길이 좁아져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눈물길 막힘이 발생하면 눈물이 고이거나 심하면 뺨으로 흘러넘치고 눈에 염증이 생겨서 눈곱과 충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눈 앞머리 쪽이 붓고 누르면 물컹한 느낌이나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면 눈물길 막힘의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눈물길 막힘을 치료하는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요. 염증에 의해 막힌 경우에는 소염제와 항생제 등으로 염증을 치료하고 눈물길이 좁아졌거나 완전히 막혔을 때는 방사선 촬영을 통해 막힘 위치를 확인하고 눈물길을 넓히거나 새로운 눈물 통로를 만드는 수술을 해요. 대부분은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지만 재발하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해요. 치료 후 일정 기간은 눈과 코를 세게 비비지 말고 코를 과하게 풀어도 안 되고 의사가 안내한 수척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해야 해요.